안녕하세요. 안경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대비를 위한 특별시험 객관식 문제풀이 71번부터 80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71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 방문한 고객의 요청이 다음과 같다. 피부 상태 측정 후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조제관리사는 기업과 니은을 혼합하여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할 때 그 혼합이 적절한 것은, 이런 문항이 특별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문제가 길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상 어려운 문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 내용들만 파악을 하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항 나오면. 자, 골프를 많이 하다 보니 피부가 많이 검어졌고 거칠어진 것 같아요. 기미도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피부가 하얗게 되고 촉촉해질 수 있는 제품으로 조제 부탁드려요. 그리고 사용감이 끈적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이렇게 고객이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면 일단 하얗게 되고 미백 기능성 성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촉촉하다, 보습 성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보습제로 사용되는 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용감이 끈적거리지 않는 성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핵심이니까 그 부분 찾으시면 되겠죠. 자,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보습 성분 중에서 뭐가 끈적이지 않는 거, 소듐, 여기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베타글루칸 두 개 보습 성분밖에 없네요. 그 부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습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살펴보면요. 지금 문항에서 나온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와 베타글루칸 같은 보습제는 수용성 보습제로 끈적임이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가알콜류도 보습제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다가알콜, 즉 부틸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솔비톨 등 보습 효과가 있는 이러한 보습제들은요. 끈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알코올은 OH기를 가지고 있는 성분을 총칭하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 이 OH기라고 하는 것이 두 개 이상 들어있다. 그러면 다가 알콜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종류가 바로 부틸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솔비톨 등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러한 다가 알콜은 보습 효과는 있는데 끈적거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72번 화장품 스킨로션 200ml고요.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시험 기록이 다음 표와 같을 때 그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니? 라는 문제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내용량은 100%니까 당연히 합격이겠죠. 표시량의 97% 이상이면 됩니다. 자, 납은 20, 자, 스킨로션이니까 20이 되겠죠. 그쵸? 22 하면 되니까 만족하네요. 비소 10이니까 10 만족합니다. 자, 이어서 메탄올은 0.2 볼륨포 볼륨 이하니까 맞습니다. 스킨로션이니까. 만약에 물휴지의 경우에는 0.02 0.002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0.002 볼륨포 볼륨 퍼센트 이하입니다. pH 6.2 맞죠? 3.0에서 9.0 사이에 있어야 하고 이거는 물을 포함하는 제품이니까 pH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인쇄 상태, 포장 상태 양호하고 다음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기능성 화장품이죠. 미백 기능성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 그 다음에 주름 개선 기능성 원료인 아데노신. 시험 결과를 보니까 99.5, 98.8 맞네요. 총 호기성 생균수 1g당 1000개 이하 조건 만족하면 되니까 501개 적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생물 중에서 특정 미생물 반드시 불검출되어야 하는 미생물 계속 정리를 했는데요.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네요. 총호기성 생균수 시험 결과 적합이었던 거 이해하셨죠? 자, 이 문항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73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내용물에 대한 전성분과 내용물 시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접수했다.
전성분과 내용물 시험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 자, 제품명을 보시면 일단 크림입니다. 카밍 크림이고요. 내용량이 50g입니다. 자, 50g. 정제수 디프로필렌 글라이콜, 호호바 오일, 아르간 커넬 오일 쭉 해서 카프릴릭, 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1,2헥산다이올, 스테아릭 애시드, 카보모, 카프릴릭 글라이콜, 향료, 다이소듐 EDTA,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트로메타민, 녹차 추출물, 잔탄검, 아데노신, 세레마이드, MP까지 나와 있는데요. 해석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전성분에 대한 게 나와 있고요. 내용물 시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 납은 20 이하, 비소 10 이하, 수은 1 이하, 단위는 당연히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ppm이고요. 총 호기성 생균수는 그람당 1000개 이하여야 되니까 요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이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미백 주성분 함량 시험 결과를 확인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성분에 대한 이해를 얘기를 해야 하고요. 미백 기능성이 성분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없었죠. 그래서 이거는 주름 개선 화장품이기 때문에 미백 주성분 함량 시험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품의 납 시험 결과, 아까 보셨던 내용물에 대한 얘기들 전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죠. 총 호기성 생균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인 연주와 매장을 방문한 고객은 대화를 나누었다. 기억 니은에 적합한 것은, 자, 고객이 요청하는 게 뭐예요? 얼굴이 많이 탄 것 같다, 검어진 것 같다, 그리고 거칠어진 것 같다. 수분량과 피부색을 측정을 했는데요. 잠시 후에 색소 침착 양이 증가했다는 거, 수분량이 감소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모가 포함된 기능성,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 보습력을 높이는 뭐뭐를 추가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속하는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죠. 미백 기능성 성분과 그 다음에 보습 성분을 찾으면 되겠죠. 자, 일단 미백 기능성 성분 알부틴,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있겠고요. 자, 아데노신 레티놀, 레티닐 파미테이트는 주름 개선이죠. 자, 니은 같은 경우에 보습 성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트레할로스 베타인 레조시놀 중에서 알부틴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옆에 붙어 있는 걸 보면 니은에 레조시놀은 사용 제한 원료로서 이 부분은 보습제가 아니죠. 베타인이 보습제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다. 자, 고객이 어떤 거를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피부 진단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 와서 받아야 하나요? 바쁘시니까 판매장을 방문하지 마시고 전화로 피부 진단을 받으시면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하여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피부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커스터마이징, 맞춤형 화장품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역시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대면으로 하는 것이 추천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문항 같습니다. 요즘 잔주름이 많아진 것 같은데 어떤 화장품을 사용해야 하나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주성비는 기능성 화장품을 추천드립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뭐예요? 미백 기능성 성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는 틀린 대답이 되겠죠. 주름 개선에 대한 기능성 성분을 얘기해줘야 맞습니다. 자, 요즘 야외 활동이 많아서 피부가 검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검어졌으니까 미백 기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레티놀이라고 하는 것은 미백 기능성 성분이 아니라 주름 개선이니까 틀린 얘기겠죠. 세안 후에 로션을 발라도 피부가 당깁니다. 보습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를 조제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건성 피부용 로션 내용물에 히알루론산 보습 성분 맞죠? 글리세린, 닥가알코올 대표인 글리세린 보습 성분 맞습니다. 그걸 추가해서 로션을 조제하는 것은 옳은 내용이겠죠. 4번 답입니다. 5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무기계 자외선 차단제로만 제조된 선크림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에틸핵실 메톡시 신라메이트. 이거는 유기자차, 유기계 자외선 차단제니까 무기계 자외선 차단제가 아니므로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무기계 자외선 차단제는 뭐가 있나요?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 2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76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인 연주는 고객과 대화를 나누었다. 추천 제품으로 옳은 것은 자, 얼굴 피부가 검어지고 칙칙해졌어요. 건조해지기도 하고요. 자, 측정기로 측정을 했는데요. 일단 얼굴의 색소 침착도가 30%가량 증가했고 보습도가 35% 감소했다. 자, 그러면 어떤 제품을 추천하는 게 맞을까요? 바로 미백 기능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 그 다음에 보습 성분을 추가해주면 좋겠죠? 자, 따라서 미백 기능성 성분 뭐가 있나요? 바로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보습 성분,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자,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장품 원료 중에서 동물성 원료가 아닌 것은 자, 오일과 왁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물성이 아닌 것을 지금 찾는 건데요. 밍크 오일, 비즈왁스, 에미 오일, 난황 오일, 캐스터 오일. 캐스터 오일 같은 경우에는 피마자 씨에서 추출한 거니까 동물성 원료가 아니고 식물성 원료에 속하겠죠. 이런 동물성과 식물성을 구분하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에는 어떤 결합을 가지고 있는 시스틴이 있는데 이 결합을 환원 산화시켜서 모발의 웨이브를 형성한다. 시스틴은 두 분자의 모가 모모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적합한 말을 쓰는 건데요. 일단 모발에 존재하는 결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모발에는 크게 측세 결합과 주세 결합이라고 있는데요. 주세 결합은 말 그대로 메인 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된 결합이고 가장 강력한 결합입니다. 그래서 팩티드 결합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측세 결합은 이황화 결합 또는 디설파이드 결합 또는 시스틴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있고 측세 결합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결합입니다. 하지만 펩티드 결합보다는 약합니다. 이온 결합, 수소 결합이 있는 거고 이러한 결합에 대한 이해를 해주신다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황화 결합을 얘기를 하고 황과 황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황이 굉장히 여기에서 모발의 결합에서는 시스틴 결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스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테인 두 분자가 결합되어 있다. 그 두 분자가 바로 시스틴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 그거를 끊어내면 시스테인이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모발의 표피를 갖다가 열어서 안에다가 연모제라든가 퍼머넌트 웨이브제를 집어넣고 다시 그것을 닫아줘서 큐티클을 닫아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모발 시술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79번이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SPF라는 자외선 차단 지수는 측정 결과에 근거해서 평균값이 68일 경우 SPF 뭐라고 표시한다. 기억에 적합한 단어는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SPF는 UVB를 측정하는 차단 지수를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는데 여기에서는 표시 방법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나온 SPF 50은 50 이상이다. 68이다. 그러면 SPF 68로 표기하는 게 아니고요. SPF 50 플러스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시 방법 중에 다른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마이너스 20% 이하의 범위 내에 정수로 표시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를 무슨 얘기냐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요. 평균 값을 계산을 했더니 SPF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무도포했을 때, 제품을 도포하지 않았을 때 최소 홍반량 그거 분해 제품을 도포했을 때의
최소 홍반량이 바로 SPF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평균값이 32로 나왔을 때 32로만 SPF 32다 라고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0% 이하 범위 내니까 20%를 계산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32 곱하기 20%, 즉 0.2를 곱하면 6.4가 나왔죠. 근데 정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20%니까 마이너스 6을 합니다. 그럼 26이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0% 이하의 범위 내에 정수로 표시를 한다라는 원칙이 있으니까 SPF 26부터 32까지 전부 표시가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 27, 28, 29, 30, 31, 32까지 표시가 가능하다라는 거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물속에 계면활성제를 투입하면 계면활성제의 소수성에 의해 계면활성제가 침유부를 공기 쪽으로 향해서 기체와 액체 표면에 분포하고 표면이 포화되어 더 이상 계면활성제가 표면에 있을 수 없으면 물속에서 자체적으로 침유부가 물과 침유부가 아니고 침유부입니다. 죄송합니다. 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계면활성제가 회합하는데 이 회합체를 기역이라고 한다. 기역에 적합한 단어는 하고 물었는데요.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친수성 물질과 친유성 물질, 한상에 섞이기 힘든 이러한 물질을 섞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화장품 원료인데요. 그거는 왜 그래요? 계면활성제 자체가 머리와 꼬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머리는 친수성을 띠고 있고 꼬리는 친유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액체에 도달했을 때 어떤 식으로 붙어 있겠어요? 당연히 액체 쪽으로는 머리 쪽이 향해 있겠고 꼬리는 공기 쪽으로 향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표면에 계속 다 하다 보면 금방 포화가 돼요. 그러면 이게 안으로 쑥 들어가는데 이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도 뭐를 친유부와 친수부가 이렇게 향하고 있는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그러한 회합체를 갖다가 바로 미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미셀이 처음으로 생성되는 농도를 임계 미셀 농도라고 한다.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0번까지 진행을 했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댓글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질문 마음껏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